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지원한 동기,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원 포부라는 키워드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조직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토지주택공사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원 공기업의 비전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해당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기술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개인적인 성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이유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적 관점보다는 조직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에 공감하고 해당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사업 과제 혹은 어떠한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 경영 목표 달성에 특히 어떠한 직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공사의 비전 달성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LH 소개 안에도 이와 같이 비전 외에도 경영 목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전략 목표 4가지 그리고 세부 전략 과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특히나 달성을 해야 하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전략 과제를 디테일하게 찝으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조직위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본인이 업무 이해 능력, 즉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친기업적 정서, 즉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등등등에 대한 이유는 가급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걸 예시로 한번 제가 구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추구하는 어떠한 비전에 공감하고 그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다. 공시라든지 홈페이지, 사보, 채용 설명회,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비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원한 어떤 직무에서 특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 그 이유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직무가 좀 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역량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항목에서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굳이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나 항목에 대한 건 어쨌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기술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타 공사 자도서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 특히 신입 입장에서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했던 어떠한 내용들이 지원 직무 역할과 일부분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역할 수행 경험이 없다면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학습했던 사례를 가져오시고 소재화해서 작성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이 결과적으로 또 포부와 관련된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목표 달성에 해당 직무 수행 역할을 통해서, 그럼 해당 직무 수행 역할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 수행 태도도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특정 직무를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경영기획이 됐든 경영평가 됐든 총무가 됐든 자산관리가 됐든 한 가지 정도 선택해서
대해서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쓰고 싶은데 이번에 인사 TO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같은 직군 내이기 때문에 뭐 인사 TO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지원자라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원자라면 직군 내 다른 직무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란 판단하에 직군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유보 분야로 여기 또 직무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또 나와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아까 얘기했던 경영목표 전략과제 등등을 감안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떠한 경영목표 세부 전략과제 등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하우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해야 되지만 위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단골 질문이긴 한데 이 세부 조건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작성하지 않았던 그러한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든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업무가 꼬이는 경우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민원을 상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규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된 업무를 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더 오해가 없도록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신중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상황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대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신뢰감 있는 객관적인 논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호감이라든지 저에 대한 어떠한 익숙함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익숙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신중하게 이야기하자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지금 추리닝 입고 지금 뭐 영상 찍고 있고 뭐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영 신뢰감이 없단 말이야. 자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강의를 뭐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제 구독자가 계시고 제 영상을 많이 봐왔고 원래 이 아저씨가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좀 뭐랄까 그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와닿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직 뭐 대인관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과거에 좀 좋지 않았던 관계가 형성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신중하게 신뢰감 있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로 인한 설득의 어려움이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라든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명확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장이 약간 대립되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알려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안 좋은 결과로 갈 것 같아서 늘 걱정을 하다 보니까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떨 때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너무 따라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멈칫멈칫거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제 영상을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풀어내라 이 인간아 라고 하는 분들과의 저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제가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득 실패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누군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는데 근데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약간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설득의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리스크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상황은 100만 가지 상황 중에서 그냥 제가 그냥 이거 빨리 지금 쓰고 빨리 자려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관점으로만 부디 제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과 선택 이유도 좀 제시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유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신중해야 했던 그 이유와 연결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논리적인 거겠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미형성 등으로 인한 신뢰감이 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원자와는 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형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오해가 발생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보다 덜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 등등등과 같이 앞부분에서 신중해야 했던 이유와 사용 방법과 선택 이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심평원이라든지 다른 공기업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미 복부 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경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한다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득에 대한 전략, 의사소통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시각화해서 뭐 객관적인 자료를 좀 이렇게 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되는 건 아니고 헌신과 일관성 전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얼마든지 이 항목에 쓸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강민혁 자기소개서, 강민혁 자소서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대부분의 대한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긁으셔가지고 복사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단골 질문이죠. 여기 보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술해 달라. 자, 본인의 역할은 일단은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혹은 A와 B의 관계를 내가 조율해야 되는 상황 혹은 A 그룹과 B 그룹의 의견 차이를 내가 조율해야 했던 상황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역할의 불일치나 방법의 불일치,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이 형성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팀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의 전 여친이 지금 내 여친이야. 그럼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런 사건으로 얼마든지 소재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거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 역할의 불일치, 방법의 불일치, 목표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 발생 상황을 언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중,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갈등을 자꾸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도 좀 타당하다, 존중을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각자가 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뭔지,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인 파악에 맞는 조율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조율을 했느냐, 타이점을 제시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양보했다, 아니면 각자 중요한 부분을 최대한 담아내되 공동목표 달성에 영향이 없게 조율했다, 혹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되 그래도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공동목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등등등 해서 본인만의 어떤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존중, 원인 파악, 그리고 원인 파악에 맞는 조율안 제시, 이와 관련된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이 항목도 여러분들 작성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단골 질문, 뭐 맨날 단골 질문이래. 어쨌든 이거 책임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직업윤리 공동체 윤리잖아요. 이건 뭐 앞에 이미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직업윤리 능력 안에는 하위 능력의 근로윤리와 이제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 특히나 공동체 윤리,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CS상에 나와 있는 책임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는 1번부터 9번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부서 일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최선을 다한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복사 한 장을 하더라도 작은 일도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인데 한창 업무하면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까죽대다가 그 작은 일 잘 못해가지고 스스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저 실제 경험에. 그래서 이런 작은 일도 못하면서 그때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난 더 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결국엔 작은 일을 잘해야 큰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말 좋은 행동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발휘할 때 가급적 없는 힘을 발휘해라. 내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지식까지 배워가면서 혹은 내가 성격에 컴플렉스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역할을 하려면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줍음이 많아.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했다. 그런 것들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본인 책임을 잘 다투고 생각하느냐. 책임감 있게 수행을 어떤 노력을 했느냐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왜 이게 본인이 책임감 잘 졌다고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 일은 아니었지만 부서의 일을 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없는 힘을 발휘했던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타인과의 어떤 연애하는 과정에서 내가 책임감을 발휘했다. 그때 뭐 사소한 일도 잘 챙겼고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시고요. 조직 관점에서 조직 활동, 뭐 봉사 활동, 학생회, 뭐 아르바이트, 인턴, 그다음에 등등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근데 공동의 목표 달성으로 하면 그 친구와 나의 공동의 목표였다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가급적 그런 경험은 이순이기 때문에 먼저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역시나 16분이 넘어가고 있다.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단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떠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진심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도 강민혁이었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외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